대봉 작가가 요즘 것들이라 불렸던 1990년대 90년대 젊은이였던 대봉 작가가 들려주는 그 시절 이야기. 오늘은 직관적이지 않아 더 낭만이 있었던 삐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봉 작가예요.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90년대에는 핸드폰 대신 삐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혹시 삐삐를 접해보지 못한 90년대 이후 출생자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무선 호출기는 번호를 수신하는 기계입니다. 무선 호출기의 호출음이 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삐삐라고 불렸습니다. 삐삐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번호를 남겨 전화를 오게 하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죠. 전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호출을 받게 되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밖에서 메시지를 받으면 주변에 공중전화부터 찾아야 했는데 당시엔 거리마다 공중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쉬는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온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중전화로 빠르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10분밖에 안 되는 쉬는 시간 동안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친구들과의 전화 징탈전에서 승리해야 했거든요. 이렇게 그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공중전화에 줄을 서는 광경은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티폰이라는 거는 것만 가능한 전화기도 나왔는데 문제는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잘 터진다는 거였죠. 또 그때는 카페에 자리마다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메시지도 남기고 답변을 확인하기도 하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삐삐 메시지는 인기의 척도였습니다. 메시지가 많이 오는 친구는 잘 나가는 애거나 여자친구가 있는 애였죠. 메시지가 하도 안 올 때는 삐삐가 고장났나 하고 내가 직접 메시지를 남겨보기도 했었고,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데 진동이 느껴져서 꺼내 확인했던 경험 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삐삐가 꽤나 고가였고 당시엔 무선통신기기 요금을 매달 내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부담스러웠죠.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선물 받으신 삐삐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초기부터 사용했었죠. 초기엔 위에서 번호를 확인하는 모토로라 삐삐가 간지였습니다. 그 위상은 나중에 스타텍 핸드폰에 견줄만 했죠. 이 간지의 핵심은 삐삐를 주머니에 넣고 클립은 밖으로 찝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체인줄 집게를 집어야 멋스러웠습니다. 이때 아재 인증은 삐삐의 가죽 케이스를 씌우는 거였습니다. 삐삐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대부분 옆으로 보는 액정 방식으로 바뀌었고 색상도 다양해지고 나중에는 목에 거는 형태, 시계 삐삐까지 나오게 됩니다. 삐삐줄도 초기 체인 형태에서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죠. 012, 015, 01577 이 번호들을 알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재입니다. 이것은 삐삐의 앞자리 번호입니다. SK텔레콤, 나래이동통신, 해피텍스이고 012와 015가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01577이라는 번호도 나왔죠. 이것은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고속 삐삐라는 서비스였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라디오 사연에 당첨돼서 경품으로 삐삐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수령하려고 야자 땡땡이 치고 서초역까지 갔던 기억이 나네요. 문자를 입력하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음성 메시지를 남길 때 본인을 상징하는 숫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봉 이니셜로 만든 80179였고 이름 끝이 철로 끝나는 친구들은 72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니셜이 SM인 친구는 5177, 천시성을 가진 친구는 1000 이렇게 자신만의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자기 삐삐 뒷번호 4자리였습니다. 이외에 숫자들이 나타내는 의미들이 있었는데 사랑해를 나타내는 486은 글자 획수였고 소리 나는 대로 조합한 열렬히 3호, 친구 사이, 천사 등도 있었습니다. 영문 모양으로 만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전화를 통해야만 무언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이 왔을까 궁금해하고 상상했었고 가끔 모르는 조합의 숫자가 오면 누굴까 엄청 설레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편한 투성이지만 그때는 삐삐만의 낭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추억 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대봉 작가였어요.